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인방송 용시어간대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방송한다고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방송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치중진남이나 그 신장대당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패널이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순발력이 있어서 그런 건 모르지만 진행을 잘 하지만 이 정치 논평이라든가 그 시사 논평 같은 게 혼자서 할 때는 정말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벽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고 또 이 자료도 많이 뽑아야 됩니다. 자료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사실은 이 장장 한 15분 정도 이렇게 논평을 하려면은 장문의 대본을 이렇게 또 제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때로 좀 실수를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상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인들이 구독과 좋아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 좀 할 줄은 모르고 아이디도 모르고 뭐 다 그럴 겁니다. 뭐 비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구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젊은 청들한테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좀 보기 싫더라도 뭐 좋은 정보를 얻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용식이가 지난 2월 3월 연달아 한국 외식 조항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 포착과 박정희 왕건이 된 제갈창균 조항에 해당이 된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한국외식 조항의 사무실과 제주 외국인 인력지원단 사무실 등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갈창균 조항 회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한국외식 조항에서 외국 인력 지원 단장을 맡았던 임원 A씨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을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의 수수료 백노고를 챙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당이 챙긴 금액이 무려 한 10여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알선은 직업 안정기간만 가능하게 그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취업을 알선한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외식 조항에는 최근 국장 선진 뒷돈 중국인 취업 알선 수수료 탈세 의혹 등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위물이 썩는다면서 제갈창균 회장의 조항의 운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한국외식 조항의 내부 승인 대가로 수뇌부에 금품을 건네는 간행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일보는 여러 가지 비리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승진 관련 금품 의혹은 2015년 이후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혹은 제갈창균 회장 취임인 2013년도부터 불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탈세하는 과정에서 한국외식 조항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가 확인된 A식업체 대상 탈루세액 추징에 나섰으며 국세청은 탈세액의 최대 4%가량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어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세한 업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중앙회 직원들로부터 가짜 계산서를 구입해가지고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인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이렇게 규모는 최소 한 2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고 최소. 그래서 탈세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중앙회 회원은 중앙지회장이 운영하는 음식점까지도 국세청에 적발됐다면서 서울에서만 150여 개 업체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앙회 의혹이 올해 들어 연속으로 제기되면서 중앙회에 가입된 회원들은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건축적을 하는 대표는 보도를 보고야 이제 알았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살기가 팍팍한데 해비는 받으면서 썩은 내 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작년에 중앙회장이 딴 사람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으니까 비례대표를 왜 한석을 안 주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의 조직 운영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정말 암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방지회 소속 한 회원은 외식급 중앙회는 이미 죽은 조직이며 특히 정당 개정을 통해 회장과 감사를 일방적으로 이사해서 선출기로 결정했고 2회 연임에서 3회 연임으로 변경한 것은 독재적 발상이고 회원들은 그냥 회비만 내는 ATM 기계로 전략했다고 이렇게 우등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러함에도 중앙회 측은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도 개인의 일탈뿐이지 중앙회 안에서 1년의 비리가 만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나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수사 내용은 진행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사실 공포지요. 그래서 요즘 저도 법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방어권, 피해사실 공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용어를 또 많이 좀 배웠는데요. 그게 다 보면 뭐 조국이부터 시작해갖고 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법 추정 원칙을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 중앙회가 경기도 용인시의 땅을 기부 체납하면서 중앙회 임원 다수가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앙회 기부 체납과 관련한 특혜 투기 논란은 당시 용인시 의회에서도 거세게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기부 체납은 조건을 따를 수 없음에도 용도 변경을 통해 처인구청 신청사 유치 등을 가능케 특혜를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는 2015년 8월 기부체납 안건을 한 차례 부결시켰는데 다음 달 9월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도 회의에서 제3정대장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여러 가지 비리가 밝혀지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8일 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중앙정강 개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강 20조 중앙회장 감사를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이미 정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제갈장면 회장이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면 최장 12년 동안 중앙회장을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33조 연구 보존안 인사서류 및 보존기간 5년이 각종 서류 등의 일체 문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는 조항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이면 어떻고 6년이면 있고 7년이면 있으면 한 번 좀 놔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보존기간을 줄이는지 이유가 좀 묻고 싶습니다. 과거 강진구 지회장을 했었던 A씨는 이번 정강 개정안을 보면서 한때 중앙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 모든 것이 중앙회장이
이 되면 주어지는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앙여당이 될 경우 제공받는 실질적인 혜택과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임원 활동비로 연간 1억 2,8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전용 차량과 기사까지 진행되고 제공되고, 여기에 업무 추진비 1억 2,120만 원을 경조사비 5,4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다수도 상관은 없죠. 또한 공제회 판공비, 공제회라는 것은 그 이사장이 중앙회장이 견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사장 활동비가 업무 활동비 6천만 원, 공제회 활동비 6천만 원, 공제회 판촉비 6,040만 원, 학계 1억 8,040만 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한 4억 내지 한 5억 정도를 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는 순수익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기에 중앙회장은 지휘지부의 인사권은 물론 감사징계, 예산권, 편성권 등도 갖게 되어서 오히려 대통령보다 훨씬 편하고 나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음식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앙회장의 여러 가지 지휘지부의 인사권과 감사징계, 예산, 편성권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회장에 당선되면 업무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일부 등을 포함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자기가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중앙회장한테 밑보이면은 결국은 재임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지회장들이 대놓고 이번 정당 개정에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오래전부터 지회지부장 임원 활동비를 대폭 감행하자는 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히려 가급보다 정액된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매표행위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그런지 모르지만 또 지회지부장들한테 그렇게 많은 판공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갈창균중앙회장이 2013년 출마 당시 한 언론한테 나는 근데 담임으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현재 그는 초심을 잃고 재임은 물론 정강까지 개정하면서 장장 12년 동안 회장직을 맡았다니 이번 정강 개정안을 놓고 회원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가 얽힌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2일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 마감을 했답니다. 오는 5월 18일 네 곳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당연직 대의원 269명과 선출직 대의원 213명 총 483명이 참석하여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 제갈창균씨 외에 4명이 입후보였으며 1인당 출마 후보 공탁금이 2,500만원, 선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의 1억 2,500만원이겠죠. 그래서 선거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연합회의 중앙회에 기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외식업중앙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그 막강한 권력과 권한 또 예산 집행 이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지만도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이렇게 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저도 오래 해봤는데 큰 힘에서는 아무리 큰 목소리를 내도 큰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특히 법인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 소상공인연합회 1년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판결을 불복하는 그런 룰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이렇게 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중기부가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내몰라라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중기부 장관의 그 판결에 따르기도 했지만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식업중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식약청과 모르지만도 이 담당 주무부처에서 그 한국예식업중앙회의 정관 개정을 어떻게 인정을 했는지는 모르지, 주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도 실질적으로 그 회원들의 이제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본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왕 뭐 이렇게 정관도 바뀌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면은 그 제갈 장군 회장이 계속 몰아붙이서는 안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대의원들께서 냉철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